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 교통연수원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광한 게 있는데, 양수교육, 이제, 개인택시 양수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그냥 하면 될 거라고 나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신규 교육이라고 또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안 받아가지고 지금 그것도 오늘 받으러 가야 됩니다. 이틀짜리고, 또 직접 가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 교육이다 이러면 편할 텐데, 또 직접 받아야 되니까는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미리 챙겨보시고, 교육, 양수교육하고, 사실 이미 택시 자격증 땄고, 그 다음에 이제 적성검사까지 하시고 해서 양수교육을 했는데 1년 동안 기다리면서 저도 시간이 많았는데 신규 교육을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찌어찌 하다가 지금 시간이 좀 나서 이틀 교육 받으러 갑니다. 그래서 이틀 직접 가서 받는 교육이기 때문에 이틀 시간 되기 어렵잖아요. 만약 직접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생계를 하시는 분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보시고 미리 받아 놓으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 어제 우리 닥터키트 멤버들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냥 좋은 방향이 뭐겠냐. 저도 이제 일을 하면서 벤처기업을 운영하는데 1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면 썼거든요. 썼는데 그거를 낭비했다라고 얘기는 뭐하고, 굉장히 시간을 이제 소비해서 방향성을 잡는데 이제 성공했다라고 하는 뭐한데, 저번 주에 첫 매출이 나왔어요. 한 72만 원인가? 첫 매출이 나와서 어제 이제 축하 한 잔을 하긴 했는데, 되게 요즘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과천 창업지원센터에 있는데, 거기도 되게 턴오버가 빨라요. 근데 그분들이 성공해서 나갔냐, 이런 걸 좀 따져보면 성공해서 나가신 분들이 별로 없어. 그냥 사업이 잘 안 돼서 그냥 나가시고, 이 리스트를 보면 한 20몇 개 회사가 들어와 있는데 매출을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사실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국가 차원에서 할 수 있는지, 굉장히 프로그램 되게 많고 한데 막상은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어떤 걸 할 수 있는지를 이제 바라봤을 때, 물론 섹터별로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쪽이긴 한데 돈을 벌 수 있는 게 뭘까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저도 이제 작년 한 해 동안 했던 것들이 플랫폼 만들고, 조직 세팅하고, 플랫폼 고도화하고, 이런 것들에 중점적으로 그 플랫폼 안에 뭘 채워야 되는지를 고민했는데, 사실 세일즈는 간단하거든요. 고객이에요, 고객을 득해야 어떤 게 이루어지지, 고객이 없는데 뭘 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고객을 득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은 이제 고민해야 될 문제이긴 하거든요. 근데 고객을 득하지 않았으면 그게 이제 어렵다라는 겁니다. 양수교육은 제가 어제까지 해서 다 올렸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어렵지 않다. 근데 당첨되기가 제일 어렵지. 실제로 가서 교육받는 건 제가 볼 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판단돼요. 그래서 이제 잘 받으시면 되고, 중요한 건 화성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화성을 원하시는 분들은 더 떨어질 수 있겠다. 근데 이제 본인이 한 5일 정도 시간이 좀 여유가 있다. 그러면 상주 내려가서 하시는 것도 좋고,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택시 교육만 받는데 지금 직접 가서 받는 교육만 7일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하고, 적성검사도 가서 하루 받아야 되거든요. 시험도 봐야 되고, 이런 것들 따지고 보면 이게 택시가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그냥 노후생활 준비로 이제 준비한다고 했는데, 이게 또 막상 준비를 하려다 보니 되게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에어컨 어제 고쳤어요. 에어컨 없이 이틀 잤는데 죽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래서 에어컨, 이게 좀 관리 잘 하세요, 여러분. 그 에어컨을 고장내면 너무너무 힘들다. 어제 더 더웠거든요, 사실. 근데 어제는 다행히 에어컨을 고쳐서 잤는데, 이거 뭐 살 것 같더라고요. 에어컨 없이 이틀 지내는 그 주말에, 가뜩이나 월요일날 출근해야 되고 이러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모두가 잘 되시길 바라는데, 세상이 좀 쉽진 않다. 저녁에 저희 멤버들하고 이제 술 한잔 마시고, 뭐 있는데, 이건 뭐 첫 매출이 이제 나왔으니, 물론 이제 다른 매출이 물론 조금씩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이제 프로핏이 나오는 매출이 아니라서, 실제 다 떼고 한 70만원 정도 버는 건데, 매출은 한 300 정도 됐고요. 근데 그게 되게 이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달에는 한 10명으로 해서 100만원 정도 한번 만들어 보고, 다음 달에는 뭐 해서 한 뭐 30명, 20명 만들어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뭐 물론 잘 돼서 확 되면 좋겠지만, 그런 거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좀 해보고, 벤처기업 하시고 싶으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조급하지 마라는 게 제 일단 당부의 말씀입니다. 조급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제가 1년 동안 되게 조급해서 막 이리저리 하고, 여기 멤버들하고도 막 싸웠다기보다는 논쟁을 많이 했죠. 그래서 왜 내가 이렇게 일하는데 안 하냐, 저렇게 일하는데 왜 안 따라주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 다들 이제 좀 반신반의하는 거죠. 될까 되겠나 이거, 뭐 이런 식의 이제 생각들을 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사실 된다는 생각으로 꾸준히 가면 그냥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어렵겠다라고 생각되면 되게 그게 또 계속적인 마이너스 요인이에요. 그래서 생각 외로 어렵죠. 생각 외로 어렵지. 근데 그거를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첫 번째는 버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버티니까 매출이 나오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뭔가를 하니까는 이런 방법이 생기는 것 같고, 근데 중간에 안 된다고 포기하고 안 된다고 하고는 좀 어렵거든요. 두 번째는 정말 우리가 포커스할 부분이 뭔지를 고민해야 돼요. 사람들은 자기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처음에 저희도 이렇게 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면 뭐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퍼뜨리고 해서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멤버가 3명뿐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다 해요?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뭔가 하나를 되게 중점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펼쳐나가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쪽인데 의료 관광 쪽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비대면 진료, 텔레메디슨부터 시작했는데, 그것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교민 지원에서 교민 컨설팅 이것도 할 수 있고, 뭐 사실은 유통도 할 수 있고, 제약도 할 수 있고, 의료기기도 할 수 있고, 다 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해보니 이리저리 다 한다는 건 너무 어렵고, 투자자들 만나보니까 여러 투자자들의 조언은 하나만 해라, 못한다. 그래서 하나의 꼭지를 세우고 그 꼭지를 발판으로 조금씩 늘려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고, 그 다음에 저희 의료관광이기 때문에 의료관광에서도 뭘 할 거냐, 지금 제일 핫한 게 미용 성형이잖아요. 미용 성형 해라. 그러면 미용 성형만 하긴 뭐하다면 그냥 안과 하나 넣고 치과 하나 넣고 정도 시작해서 해봐라. 거기서 이제 매출이 나오면 거기서 또 확장하고, 또 매출이 나면 확장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처음에는 온갖 꽉 다 집어넣었어요. 한의원도 필요하고, 뭐 당연히 이제 치과, 안과, 피부과를 베이스로 하는데,
저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과 다 필요하다. 심지어는 산부인과도 필요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쉽지 않죠. 이제 병원 모집해놨는데 환자가 없으니 병원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런 것들을 유심히 이제 보시고 시작하는데, 그 IR 데모데이 이런 거 많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나면 페이퍼워크만 하지 마시고 돌아다니는 게 최고입니다. IR 데모데이 가면 그 데모데이에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이 뭘 하는지 보거든요. 그 사람들이 왜 성공했을까? 아니면 저 사람들이 왜 실패했을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보이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가 또 보이거든요. 그리고 너무 되게 안 되면 조금 쉬어가는 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저도 지금 막 잘 안 되고 그래서 멤버들한테 얘기해서 지금 한 달 정도 쉬었거든요. 뭐 쉬었다기보단 이리저리 뭐 택시 준비도 하고 뭐 했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또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한 부분이 뭐구나 라는 그런 이제 생각들이 들었고, 어제부로 또 제가 이제 사실 뛰쳐나왔거든요. 뛰쳐나왔는데 그 멤버들이 저기 아무것도 변경한 거 없으니 그냥 몸 다시 들어와서 해라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또 뭐 어쩔 수 없이 또 하게 됐고, 근데 좀 달라진 거는 내가 여기서 이제 뭐 월급 받으려면 내가 매출을 일으켜서 내가 월급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방법 외에는 내가 월급을 더 가져가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뭔가 답을 찾아야 돼요. 인생의 답을 찾아서, 답이 없죠. 답이 없지만 뭐 뭔가를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을 찾아서 해야 된다는 자체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택시를 하려고 하니까 좀 여력은 아직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택시를 먼저 빨리 시작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시작하면서 뭐 취업이 사실 좀 되면 취업을 하고, 그 다음에 취업이 안 된다고 한다면 택시를 좀 빡세게라도 해서라도 스타트업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어쨌든 이제 지분은 있는 거니까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뭐 대박이 난다라는 생각은 이제 안 가집니다. 근데 이제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거와, 그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는 내가 돌아갈 집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처음에 내가 뛰쳐나왔을 때는 멤버들하고 싸우진 않았어요. 서로 사정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파하자 그만하자만 했던 건데, 어제는 멤버들이 이제 다시 들어와라, 그런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우리가 시간을 갖고 좀 지켜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고마운 상황이고, 제가 이제 영상을 이제 올리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요, 사람들이 의외의 것에 관심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첫 번째 올린 영상이 지금 소 축사를 청소하는, 사실 소통 치는 거를 찍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관심이 있는 줄 몰랐고, 이거 시골에 대한 동경도 사실 나름대로 있으신가 봐요. 제가 그거 하면서 시골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좀 드렸는데 그렇게 동경이 있는 줄 몰랐고, 좀 세세한 사항을 주마다는 못하겠지만 뭐 부모님도 뵐 겸 이제 내려가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찍어서 좀 이렇게 공유 좀 드리고, 제가 저기 영상에서도 소개했지만 제가 시골에 초등학교 4학년 때 갔어요. 초등학교 4학년 겨울방학 때 이제 갔고, 저는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때 당시에 초등학교 4학년 때면 88년도입니다. 진짜 오래됐네. 88년도에 내려가서 40년이 좀 안 되네. 그렇게 살았으니까. 물론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는 이제 공주에 나와 살았고 대학교는 서울에서 나왔지만 어쨌든 부모님이 계시니까 계속 거기를 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시골이라는 데도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88년대 갈 때는 하루에 버스가 2대 가고, 거기가 저는 이제 충청남도 청양이라는 데거든요. 굉장히 깡촌입니다. 일단 충청도에서 제일 시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거기를 왜 갔냐, 아버지가 이제 사업을 하시다가 뭐 잘 안 되셨어요. 안 되셔가지고, 저도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좀 무리를 하셨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망하셔서 그 시골에 가셨는데, 그게 지금 딱 데자뷰예요. 저랑 지금 현재 시점하고. 지금 우리 딸내미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뭐 아들이 고3이지만 딱 그게 지금 데자뷰인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그 망한 타이밍. 그래서 이제 어쨌든 88년도에 내려갔는데 88년도 어떤 날입니까? 88 올림픽 뭐 여러분 기억나실 분이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는데 88 올림픽이었었던 날이 그 해예요. 이 서울도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던 88 올림픽 때문에 올림픽대로가 깔리고 그때 이제 잠실이 생기고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서울은 잘 모르지만 발전 상황은. 근데 시골은 버스 하루에 2대 다니고요. 그 다음에 비포장길이었어요. 포장길이 없었어요. 버스가 그 덜컹덜컹 하는 걸 먼지 피우면서 다니던 그런 식이었고, 수세식 화장실이라는 용어도 이제 옛날의 용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화장실이 없어요. 다 푸세식이지. 그럼 그 푸세식 화장실을 언제까지 썼냐?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썼어요. 근데 그런 세대를 이제 겪었던 사람이고, 초등학교 때 갔는데, 그때 당시에 그 교통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버스 놓치면 걸어가야 돼요. 없어요, 뭐가. 집에도 뭐 교통수단이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버스를 놓치게 되면, 그냥 엄마한테 얘기해서 학교에다 그냥 일반 전화로 전화해서 늦겠다 하고 걸어갔어요. 걸어가는데, 지금 이제 생각해보면 그 초등학교가 아직 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한 3, 40분? 40분, 그 초등학교 때 생각하면 40분 정도 걸어야 됐던 거리였던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이제 걸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가 됐는데, 중학교도 이제 좀 옆이긴 하지만 많이 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서 가려면 이제 걸어가거나 산길을 타고 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 버스 타는 것도 만만치 않고, 나중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옛날에 제가 살았던 곳이 그 버스 정류장하고 굉장히 멀어요. 그 다음에 되게 그래서 산 넘어 다녔어요. 프레쉬 가지고. 근데 그런 거 이제 제가 이제 와이프한테 얘기하면 무슨 어디 쌍팔년도, 물론 쌍팔년도긴 한데, 쌍팔년도 세대에 살았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되게 이해 못 하겠죠. 그런 이제 시골을 살았는데, 그때는 사실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시골 자체 산다는 게, 그 퍼세식 화장실에 그 불도 안 나오는, 그래서 저녁 밤에 가서 뭘 하려면 그 대변 소변 보려면 되게 무서웠고, 그 다음에 막 프레시불 들고 가서 막 했는데 벌레도 많고, 약간 그런 집을 살았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에어컨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때 에어컨이 어딨어요. 다 선풍기 한 대, 그것도 아버지 거지. 그런 정도의 환경에서 제가 자라왔었는데, 지금은 사실 비데 없으면 화장실도 못 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제 언제적 얘기를 하냐, 막 이런 생각하면서. 그래서 시골은 이제 그래요. 그런 깡촌에서 살았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 3년을 거치면서, 이제, 어떻게든 이제 도시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도 사실 이제 청양이라는 동네가 고등학교가 별로 없어요. 그 당시 갈 수 있는 학교가 인문계 고등학교도 멀고, 청양 안에서도. 그 다음에 농고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실업계 고등학교를 사실 많이 갔어요. 시골이다 보니까. 그래서 공고를 많이 갔거든요. 이제 충남 기계공고가 이제 그때 당시 되게 유명했고 많이 갔고요. 대전에 있으니까 그게. 그 다음에 이제 논산공고 뭐 이렇게 갔습니다. 논산공고 사실 공부 못하는 사람이 간 건데, 사실 그때 공부를 썩 잘하진 않았어요. 저 시골에 왔어도. 초등학교 때 서울에서 왔다고 막 다들 공부 잘할 것 같다고 봤는데, 막상 까보니 그래도 뭐 중상위권은 들었지만 초등학교 때는 상위권이긴 했죠. 공부 안 했어도. 근데 이제 중학교 가니 이제 중상위권은 됐는데 상위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어설프게 했죠. 사실 따지고 보면. 근데 이제 뭐 그도 그럴 것이 부모님이 공부를 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시골이다 보니까, 시골에 이제 내려왔으니 이제 부모님도 농사를 지시잖아요. 몸으로 하는 일을 하다 보니 힘들어요.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뭐 9시만 되시면 주무셨으니까, 제가 이제 끝나고 TV 보다가 이제 9시 뉴스가 기준인데, 아버지랑 이제 9시 뉴스를 보고 나서 그때 그냥 자느냐 마느냐, 자느냐 공부하느냐. 공부를 했겠어요. 사실 그냥 있는 그대로 시험 보더라도
시험 공부 조금 하고 자고 하는 정도지 공부를 내가 제대로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요. 그래도 어쩌지 해서 이제 공주고등학교를 갔습니다. 공주고등학교를 갔다 보니 거기도 사실 되게 어렵게 갔어요. 거의 꼴찌로 제가 430명 중에 420몇 등? 뭐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간당간당한 인생이죠. 사실 인생이 보면. 그렇게 해서 들어갔고 거기서 그래도 1학년 때는 꽤 잘했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반에서 뭐 5등 안에 들고 막 그랬었어 처음에는. 근데 이제 1학년 때 사실 애들이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근데 그 바람에 이제 그랬던 것 같다는 기억이 들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애들이 같이 공부를 하니까 점수가 점점 떨어지는 거죠. 중간으로 떨어졌다가 3학년 때 다시 꼴찌로 돌아오며 탑을 냈죠. 그래서 이제 어찌어찌 이제 해서 그 3학년 한 하반기에 좀 정신 차려가지고 다시 이제 회복시켜서 학교를 이제 가게 됐고, 그러고 나서 이제 대학을 가게 된 겁니다. 나중에 공주의 삶 뭐 이런 것도 이제 좀 에피소드를 들려주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시골이라는 데를 제가 살았던 거예요. 시골이라는 데를 옛날엔 너무 싫었고 지금도 막 가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가서 하면 막 일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 그러니까 안 도와드리자니, 부모님들만 일하시면 나이 드신 분들인데, 요즘 많이 좋아져가지고 베트남 분들을 채용해서 그러니까 일을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채용하면 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이익률이 낮아지는데 제가 가서 우리 좀 도와주면 그거를 만회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요번에 가서 어찌 그게 맞아서 제가 이제 소 축사를 청소하는데 같이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좀만 도와줘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게 됐고, 그거 영상을 올렸더니 뭐 이렇게 첫 영상인데 가히 폭발적이라고 얘기하기 뭐하지만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희한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시골의 동경에 대한 걸 좀 저는 생각이 들어서 가끔 시골에 가서 저희 동생이랑 가면 무조건 가면 야외에서 고기 구워 먹거든요. 근데 그런 걸 사실 서울 사람들은 못하니까, 물론 이제 캠핑 가서 하시긴 하지만 많이 달라요. 불도 우리가 사실 이제 그냥 불 펴서 막 멋지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불 피고 애들이 이제 나와서 마시멜로 구워 먹고, 그 다음에 냇가 가서 미꾸라지 잡아먹고 뭐 이런 것들을 아직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모부들이 이제 자주 오시는데, 이모부님들이 지금 그걸 해요. 와서 냇가 사장 이모부라는 분도 매출이 150억 가까이 나시는 사장 이모부도 발 걷어붙이고 그냥 미꾸라지 잡아서 미꾸라지 면탕 끓여 드십니다. 거기에 소주 한잔 먹으면 맛있거든요. 시골에 대한 여러분들의 동경에 힘입어 한번 시골 영상도 자주 찍어서 좀 올려보겠습니다. 중학교를 이렇게 3년을 보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기억나는 건데, 초등학교는 그것도 기억나긴 하는데 그렇게 썩 기억이 나진 않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2년이죠. 이제 5학년, 6학년. 어디를 갔냐, 왜 청양이냐라는 거 설명해야 되겠네요. 왜 청양이냐라고 하면, 엄마가 청양 분이세요. 거기에 지금 할머니, 외할머니가 이제 계셨고,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할머니 얼굴이 기억난다고는 하시는데, 제가 볼 땐 기억이 진짜 기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7살, 8살에 대한 기억이 그게 알 수가 없거든요. 시골에 이제 사실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살아계셨으니까요, 당시에. 근데 이제 사업이 망했으니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처갓집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그게 말로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다 사업이 망해서 우리 처갓집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면 갈 수야 있겠죠. 거기 지금 다 나왔으니까, 지금 장인 장모님만 계시니까 들어갈 수 있겠지. 근데 그게 만만치 않냐, 만만하냐는 거죠.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근데 뭐 돈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그냥 다 털어먹고 간 거죠.
그래서 이제 성공했다 안 했다라는 걸 떠나서 아버지가 그때 잘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희망을 잃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랑 동생이 있었고, 제가 그 당시에 4학년, 초등학교 4학년, 그 다음에 그 동생이 이제 4살 차이 나서 초등학교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그래서 이제 동생은 아예 여기부터 그 시골에서 초등학교부터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이제 동생은 대전으로 이제 고등학교를 대전으로 갔거든요. 완전 동생은 대전 토박이가 됐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탄광을 다녔다고 해요. 그다음에 탄광, 지금 이제 뭐 태백이나 이런데 아직 탄광촌이 있기는 한데, 탄광 여러분도 못 다닙니다. 그 막노동의 최고 수준이라고 해요. 가면 뭐 이렇게 그 분진 이런 건 말도 못하고, 앞에 보이지도 않고, 랜턴이라고 해서, 그 탄광 랜턴 옛날에 이제 인터넷 쳐보시면 나오는데, 그 탄광 랜턴 차고 상당히 있어요. 그게 충전해가지고 들어가서 그거 석탄 캐고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하시면서 저희를 이제 서포트를 하셨어요. 뒷바라지를 하셨어요. 지금 보면 아버지도 되게 어려운 인생을 살으셨고, 그런 건 우리 부모님들 세대가 다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52년생이신데 76이시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제 농사를 짓고 계시고, 근데 뭐 이제 정형외과적으로만 아프시긴 해요. 다행스럽게도 그냥 무릎이 아프시고 수술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허리 아프시고 수술하시고 뭐 그런 정도 수준이니까 아직 뭐 암이 있거나 뭐 크게 내부적으로 문제가 된 건 없어서 다행스럽긴 한데, 그렇게 가셔서 이제 처음 시작한 게 그 탄광을 다니면서 그거 모은 돈으로 소를 사셨대요. 그때 소값이 뭐 10만원 뭐 이렇게 했다고 해요. 송아지 값이. 송아지 10만원짜리 하나 사서 팔면 30만원. 그래서 2마리 또 사고, 또 팔아서 4마리 사고, 또 팔아서 8마리 사고. 축사가 또 없으니까 축사를 그냥, 그때는 이제 규정이 없었어요. 지금 규정이 있습니다. 축사를 지려면 뭐 어디 반경 내에는 안 되고, 있는 축사 내에서는 안 되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엔 그게 없으니까 막 그냥 지어서 한 거죠. 나무도 그냥 이제 나무도 산에서 그냥 잘라서, 지금은 산에서 나무 자르면 불법이지만 옛날에 그런 게 어딨어요. 그냥 잘라서 딱 대가지고 축사 짓고 그냥 임의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한 30-40마리까지 먹였어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때 2년 동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조금 아버지가 일어나서 어느 축사가 있는 집을 이제 렌트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전세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월세 비슷한 건데, 그러니까 거기도 땅이 있고, 어쨌든 지주분들이라고 생각해보면 땅이 있고 집터가 있는데, 그거를 거기서 살면서 이제 유지보수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농사를 지으면 뭐 이제 쌀로 그 월세를 내는 걸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아버지가 좀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중학교 올라가고 3년 동안 이렇게 있고, 이제 고등학교 가면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거의 100마리에 육박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일어나셨죠.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집을 소개했는데 97년에 그 현재 있는 집터를 사시고 되게 무리를 했어요. 축사도 짓고, 그때 투자한 금액이 거의 2억도 넘었으니까, 그때 당시에요. 그때 당시 2억이면 97년에 제가 2005년에 목동에 아파트를 1억 9천에 샀었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목동 아파트 아마 1억도 안 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따져보면 그때 아버지가 집을 사는 게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사실 뭐 잘하셨어요. 땅을 사셨고 농사 질 수 있는 그 논과 밭이 있고, 저희가 그 다음에 저희 집터가 있고, 그 다음에 축사가 이제 지금 허가를 받아야 되는 축사가 건재하게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이제 일어났다. 근데 지금은 시골이 뭐 가끔 가면 좋습니다. 뭐 가서 계속적으로 제가 뭐
가면서 촬영을 촬영을 하는 거 제가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가면 좋아요. 그냥 요즘은 이제 다 수시 화장실이고 비데도 있고 깨끗하고 차 있으니까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옛날에야 이제 그런 게 없어서 이제 어려웠다고 하지만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 시골에 가서 산다 뭐 그런 동경이 있는 거죠. 근데 뭐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시골에 가서 사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동생이랑 매번 만날 때마다 논의하거든요.